이번 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눈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테슬라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예. 테슬라 주가 전망과 인베스터데이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것 같은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원래 그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있기 전부터도 네. 이 주식에 대한 의견은 많이 엇갈렸습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에 작년 연말에 많이 내려온 거에 대비했을 때 거의 더블이 됐잖아요. 예. 200불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50불 또 그 이하도 적지 않게 투자 의견이 있고요. 그래요? 목표 주가가 뭐 반면에 또 200달러 후반, 300달러까지도 이렇게 예상하는 점이 있죠. 근데 이제 공통점인 거는 어쨌든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저가 모델이 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아마 힘이 200불 중후반대로 갔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불사이드보다는 낙관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좀 중립적인 이하의 의견에 좀 그 지향점을 두는 그러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투자 의견은 좀 현재 주가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인지는 단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200불 이하고 안 그러면은 중장기라는 것은 어저께 인베스터데이가 테슬라 전기차 데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전반적인 큰 담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가 전기차입니다만 전기차 아니고 한 10% 이상 또 그 정도 되는 우리 얘기하는 뭐 솔라 루프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은 아니면 또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기엔 조금 시간이 이르다 하면은 그분 중단기적인 목표 주가가 현실적인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200불 후반 300불 때까지 하는 목표 주가는 조금은 현실적인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이 좀 많이 갈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안에서든 얘기들이 뭐 150달러 아래쪽으로 전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조금 많은 쪽으로 얘기가 불사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전망이 또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과거의 그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준비한 거 혹시 그 띄어 있으면 단기 주가 변수 그래프를 보시면요. 단기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뭘 발표한다 그러는데 발표한 거 안 나오면은 나쁘고 발표한 게 더 좋으면은 또 올라가고 이런 게 있고요. 과거에도 뭐 트위터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발표되면 또 나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판매가 잘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좀 다른 그래프 나중에 장기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인 결국은 물량이 나오고 마켓시어가 늘고 거기에 합당하게끔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이번 발표에서 긍정적인 거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가 팩토리, 뉴 기가 팩토리를 하지 않습니까? 확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멕시코에 지는 것처럼 그 인베스터데이 전날 발표를 멕시코 측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어쨌든 비록 전기차 25,000불, 3만 불짜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준비에 들어갔다는 그런 측면은 여전히 그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자기네 원가 측면인 거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만 불짜리 이하짜리를 언제 어떻게 내놓을 걸까라는 거기 연결고리가 지금 당장에 안 나오다 보니까 단기 이벤트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는 게 일단은 맞고요. 심리적으로. 근데 뉴 기가 팩터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장기적인 뭐 에너지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여전히 지금 주가에서 중기적으로는 하향보다는 업사이드에 맞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주가 변수가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한 기대하고의 충돌하는 분위기 때문에 200달러를 지키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다운사이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실적의 변수에 의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 2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또 드리면
이 외에 전기차 기업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렇죠. 포드, GM 같은 전통차 기업도 있겠고요. 루시드, 뭐 이런 리비안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전에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그 전기차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물론 더 작은 그 스타트업 컴퍼니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를 낮추는 거니까 그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구입하느냐 안정적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포드 다르고 현대차 다르고 루시드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좀 다른데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로드맵 신제품의 로드맵이 3월이다, 7월이다 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개발 자체가 무슨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목표치를 좀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기타 등등 루시다든지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그 단기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원가 측면에서의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프로젝션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는 그 IRA 그런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테슬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지역에서의 테슬라의 마켓시어가 한 내려와서 60%인데 이것이 그 이제 우월적인 그 마켓시어 선취한 그 우위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이런 유럽 지역인데 근데 이쪽은 말이죠. 경제하고 관련돼요. 그 지금 마켓 페니트레이션에 들어가려면 경제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 아니면 테슬라만큼 또는 그 이상의 원가를 나와야 되는데 그러네요. 두 번째 건 쉽지 않으니까 경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페니트레이션 레이트에 의한 기대 심리는 테슬라 말고 다른 그 일반 완성차에서 그게 프리미엄 작용할 가능성은 현재는 낙관할 수 없다. 물론 2차 전지라든지 부품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앞서 있고 포드하고 현대차는 좀 웅크렸지만은 아직 계획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테슬라의 압력을 받는 거고 매크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효과에 의한 완성차 업체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는 당분간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지금 경기 상황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와 현대차만큼은 조금 더 다른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만 맞춰준다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2차 전지와 부품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어요. 2차 전기하고 부품은 좀 다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하나 좀 준비한 거를 드리면요. 이게 여기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전지주가 워낙에 좀 네. 강하다 보니까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좀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에게. 다 안 가져왔네. 예. 여기를 다 안 가져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그 이익이 많이 판매가 늘고 이익이 늘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딴 데서보다 나가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 부품업체 주가들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아니고 이익률은 압력을 받습니다. 하락 압력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마치 그 애플이 신제품이 잘 나와서 휴대폰 업체입니다. 많이 올라갈 때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 중에서 대만의 뭐 폭스콘이나 이런 회사들이 걔네들은 원가도 내려간다마는 마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품 업체들도 사실은 재료가 지금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도 마진은 확대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고 엊그저께 우리 뭐 LNF도 그렇고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게 확인되는 주식만이 그 프라이스 측면에서 여전히 압력을 받지만은 Q 측면에서 업사이드가 생기는 그런 부품 업체들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완성차 업체 아까 전기차가 플러스 요인이 별 될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Q를 확인해서 발표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들도 테슬라라든지 삼성, 현대차라든지 뭐 포드나 이런 업체들이 프라이스 압력을 계속 줄 거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마진이 올라간다고 낙관은 못 해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에 제가 방점을 두는 건 맞는데 이슈는 뭐냐면은 주가가
현재 봤을 때 인베스터 데이 전후를 봤을 때 거의 기대치에 한 90% 이상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쫓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그쵸. 그 부품단에서도 사실은 더 밑에 소재를 하는 회사 있잖아요.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은 중기적으로 좀 더 누움이 있어 보이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는 더 있어 보이고, 아니면 동박 같은 그런 거를 중심으로 SKC 이런 주식들은 그렇게 많이 시세를 올라갔다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많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식들은 여전히 중기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LNF도 뉴스가 이미 나왔죠. 그쵸. 원래 생각보다 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좋지만은 그 업체들에 대한 거는 기사라든지 시장에 나온 뉴스가 워낙 많아서 네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수개월 정도는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박스권이거나 상당히 스트러글링 하거나 버티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소외되거나 언더퍼포먼 주식이 SKC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것이 그런 주식들을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옮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사실상 뭐 최근에 커다란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모멘텀을 계속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전기차 업황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결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